예, 오늘 그 헌재 앞에 선구자 방송에 나왔는데요. 오늘 헌재 앞에서는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우리 천동지 그리고 조세정성화 시민연대, 종부세 폐지 시민연대 1인 시위 하시는 우리 사무총장님과 부회장님이 오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서로 또 이렇게 어떤 그 동병상련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자리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그 부회장님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떤 부회장님이신지. 네, 저는 광화문에 살고 있고요. 부동산 악법 폐지 연대, 조세 정상화 시민연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하견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우리 김상현 총무님과 더불어서 뭐 열심히 종부세 폐지 활동에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천동지는 우리 이분들을 어떻게 그 의식적으로 알게 된 계기는 오늘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좀 알고 있었습니까? 그 종부세 폐지 시민연대에서 그렇게 1인 시위하는 부분들은 봐서는 알고는 계시죠? 네,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종부세 폐지 회원분들이 활동하시는 걸 봐왔습니다. 봐왔고 저도 종부세, 과도한 종부세는 폐지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바로잡지 못하니까 조작 사기 선거니까 정치꾼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지 않고 악법을 끊임없이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폐지하시는 분들도 헌법 1조가 상습적으로 강탈되는 부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당대표도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고 조작 사기이기 때문에 우리 부정선거 활동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없습니다. 조작 사기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헌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국민 주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같이 다 썩었어요. 부정선거 카르텔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악법들이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또 말도 안 되는 hin신 이런 부분들도 악법들을 계속해서 만든 겁니다. 어쨌든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도 종부세 폐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부회장님 한 번 더 제가 지금 하실 말씀도 많이 있겠지만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잠시 듣다 보니까 그 촛불을 들었던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해서 촛불을 들게 됐는지 그때가 그게 정의였기 때문에 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연을 한번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광화문에 이제 촛불 들 당시에 2017년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뭐 전 국민이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저는 진짜 이게 촛불이 정인 줄 알았어요. 정말 진짜 이거는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 그렇게 해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그 촛불 시위할 때마다 계속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기당한 것 같아요. 그 정치를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진짜로 정의로운 정치를 할 줄 알고 뽑아주고 밀어주고 했더니 편가르기 하는 정권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동료들 동네 뭐 같이 사는 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만나면은 나 진짜 후회 많이 한다. 이거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이랬는데 정말로 이 비정한 우리 그 아주 악독한 정권을 진짜 우리 그 사상 대한민국 헌법이 생긴 이후에 가장 불행한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후회 막급입니다. 그때 왜 촛불을 왜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고 진짜 그 모든 언론들이나 막 주변에서 이게 정의다 외치니까
나도 거기 이제 정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다 쏘가버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정권 잡고 난 뒤로부터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안 하고 저거 패거리를 위한 정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중산층이나 뭐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전부 다 하향 평준화 시켜가지고 종국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정권으로 어떤 그런 전초전이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뭐 대선에는 이건 바꿔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바뀌었고 또 정권을 창출했는 저 일등 공신인데 해놓고 보니까 돌아오는 거는 종부세, 세금 폭탄으로 막 그냥 중산층 붕괴시키는 그런 정책만 하고 아주 머리 나쁜 애들만 전부 다 청와대나 뭐 요직에 다 포진시켜 놔놓고 사회주의 사상이 아주 가득 찬 사람들만 덕실덕실거리는 그런 어떤 정치 현상에서 진짜 이거는 아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로 아니다. 이거는 세계에 세계사에 유례 없는 그런 정권이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바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바꾸는 이거는 천운입니다. 천운. 진짜로 우리 정말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저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느님 보호하사 천운인데 아직까지도 정의가 뭔지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는 그 개딸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아주 우리 미래가 암담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처럼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려고 뛰어들었던 촛불이 이게 아니다. 정말 거짓이었다. 가면이었다. 이런 걸 갖다 느끼고 빨리 뛰쳐나와야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는 1등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도 참 후회스러운 게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촛불을 들었던 분들 중에 또 지금도 또 알고 지내시는 분들 중에 그 호남 분들이 뭐 많이 계셨었습니까? 우리 집 사람도 호남입니다. 사모님이 호남 분이시고. 뭐 집 사람은 호남 출신 아니죠. 장모님 호남 출신이니까 네. 뭐 그쪽 영향을 받았고. 처가가 호남 쪽이군요. 호남 많습니다. 예. 많이 있고. 그분들도 굉장히 그 후회를 많이 하던가요? 당연하죠. 예. 그런 사람들이 워낙 뭐 그분들은 그 저쪽 그냥 선상님 쪽을 너무 뭐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저 호남 친구들 많이 있는데 뭐 대학교 친구들도 있고 사회 나와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아주 저급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좀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좀 문산 사람 쉽게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그 호남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진짜 잔해운에 써가면서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해가지고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재산을 형성했는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 안 합니다. 지지 안 하고 그냥 국가가 민주당이 나한테 뭐를 해줄 것인가 이런 바라는 사람들, 공짜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호남 중에서도 찐 민주당 지지파인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하겠지만 두 가지 질문은 지금 그 개딸들에 대한 그런 그 면면들을 보시고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종부세가 어떻게 얼마에서부터 내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까지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폭탄 종부세를 맞았는지 그 과정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들었는데 너무 액수는 크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 많이 오른 그 부분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면서 우리 그 사무총장님한테 제가 좀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걸로 한번 좀
직접 같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 삼촌장님도 오늘 헌재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1인 시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왔을 때 이렇게 4.15 부정선거 1인 시위하는 모습을 오늘 처음 본 건 아니시죠? 저는 실제는 우리 저기 헌재 시위한 임원들한테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구자 방송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동영상을 보고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우리 유경환 부회장님과 함께 시위하면서 오늘 인사 나누고 같이 식사하면서 정말 고생하신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이런 분이 계시니까 우리 사회에 정의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말로만 듣다가 오늘 실질적으로 의식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조금 또 다르게 와닿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놀랐던 게 진짜 이 한 분이 헌재 앞에서 정의를 외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진짜 온몸을 바치 가지고 투쟁을 하시고 고발을 하는데 경찰 거의 일중대가 나서서 방해를 하고 간섭을 하고 못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와 오늘 우리 유경환 부회장님이 1인 시위 하러 나왔는데 경찰이 과도하게 간섭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아주 본의 아니게 분노했습니다. 예, 분노했고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이 부정선거 고발하신 우리 분께 정말 풍전노숙 하시면서 정말 고생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천동지가 이제 이렇게 종부세 폐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한 공간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해오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종부세 말도 안 되는 종부세 폭탄 세금을 이렇게 매기는 그런 정책자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정선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까 마이크 좀 잡으시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통속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분명히 헌법 1조에 주권은 국민에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상은 가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주권을 상습적으로 강탈하는 범죄 집단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 KBS, MBC, SBS, 조중동을 비롯한 메이저 언론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부정선거 아시는 분들은 이런 사실들에 공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나오고 공병호 TV는 도둑놈들 시리즈 책자까지 도둑놈들 시리즈까지 지금 5권째 나오고 있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종부세 말씀하셨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을 누가 뽑는가 하면은 국민이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가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작기계, 전자개표기 조작기계 프로그램을 세팅해가지고 국민들이 투표한 투표지는 파쇄를 하거나 소각을 시켜버리고 국민들은 사실상 덜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실상은 주권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민주주의고 국민들이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실상은 조작 사기 선거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악법들을 끊임없이 아까 우리 부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산주의를 가기 위해서 그런 차근차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부정선거 역시도 마찬가지고 주권이 국민이 없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종부세 활동하시는 분들도 차제는 부정선거 척결운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한 부분이 개딸에 대한 현상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왜 개딸 같은 거나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지 아직 우리 나라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그 개딸들이라는 걸 보고
느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은, 바뀌지 않으면은 정말로 정체될 수밖에 없고, 정체되면은 썩어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런 걸 깨닫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로 좀 피가 끓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은. 어쨌든 좀 그런 사람들이 바뀌면은 우리나라 정치도 바뀔 텐데, 그런 사람들이 안 바뀌니까 저 여의도가 안 바뀌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간신히 이제 대통령 한 사람만 바꿔놨는데, 입법 권력은 아직 저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그 민주당 떼거리 패거리들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가 참 바위에 계란 부딪히기,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그 개딸들이 있는 한 민주당 이런 이재명 같은 그런 세력들이 사라지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참 한심하고 개탄스럽습니다. 그 아까 듣기로는 2017년도에 종부세가 30만 원 나왔었는데 점차적으로 700만 원 이상까지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을 좀 한번 얼마씩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그 2017년도가 아니고 2017년도 이제 2018년도부터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으니까. 2017 오후 대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2019년부터 나왔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종부세하고 물론 뭐 고행 좀 있다 하고요.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은 종부세하고 부정선거하고 그 뿌리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뿌리를 우리가 찾아서 지금까지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부터 이제 물론 노무현 정권 때 종부세가 만들어졌지만은 실제 시행이 된 거는 거의 문재인 정권에 와가지고 우리 같은 중산층한테까지 종부세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제일 처음에 저는 광화문에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2019년도에 30만 원이 나왔어요. 30만 원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해가지고 냈는데, 그 다음 해에 가니까 1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또 130만 원도 감내할 수 있다 해가지고 냈습니다. 또 그 다음 해에 가니까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3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불과 2년 만에 100%가 뛴 겁니다.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 징벌세죠. 강탈세. 그리고 300만 원도 낼만 하니까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 650만 원, 700만 원 가까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세금이다. 이거는 세금이 아니라 이거는 벌금 형태로 때리는 거다 싶어서 종부세 폐지 운동, 또 종부세 위원회 이제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게 세 발의 피더라고요. 진짜 600만 원, 700만 원이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겠지만은, 종부세를 같이 우리 폐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6천만 원, 8천만 원 1억씩 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600만 원, 700만 원 이거는 거기 가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이거는 악법이니까 폐지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상익 총무님이나 이런 또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70 먹은 노인네가 7천만 원씩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말도 안 되는 건, 이거는 세금이 아니라 이거는 강탈해가는 그야말로 강도입니다. 강도. 국가에서 공권력을 빌려가지고 국민들한테 강도질해 가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순종적이고 얌전하니까
그냥 때려 패도 아무 말 없겠다 싶어가지고 걷어가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저와 비슷한 세금을 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권리를 누가 찾아주겠습니까? 자기가 찾지 않으면은 잠자는 권리는 절대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그 분들이나 뭐 정부실을 내시는 분들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가 잘못된 법은 우리가 스스로 고쳐 나가야 되고 우리가 투쟁을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정치권이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뽑은 국민의 종이 주인을 부리는 그런 이상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 세상에 유례 없는 이런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주의인 중국에도 사실 재산세 없습니다. 재산세 없고 보유세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는 확실히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럼 내가 벌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집 한 채 더 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세금을 때린다면은 어느 국민이 거기에 버텨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대하는 이 아파트라든지 집이 없으면은 임대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그럼 국가에서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수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순기능적인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투기꾼이라고 몰아가지고 우리가 투기꾼이라고 몰아가지고 벌금 때리고 이게 국가가 할 짓입니까? 공권력이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음 총선에서는 민주당만은 척결시켜야 됩니다. 민주당만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뽑으면은 종국에는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서 우리가 일궈놓은 정말 자본주의는 없어지고 사회주의 그야말로 저 남미보다 더 못한 동남아보다 더 못한 그런 나라로 바로 막 1년 후에 2년 후에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자명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개딸들이 너무 많으니까 참 안타깝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 사무총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또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종부세를 매긴 것은 그 먼저 번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레닌이 그런 그 정책을 펼쳤다고 하죠. 예, 그러면은 문재인은 같은 정책을 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만든 법은 완전히 이거는 우리 유경환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국민을 좌와 우로 나누었어요. 국민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집 30년, 40년 보유한 아파트 두 채라고 6천만 원, 8천만 원, 1억씩 종부세 때리는 거는 이거는 국민 재산 강탈이고 이거는 국가를 완전히 사회주의화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종부세 2021년에 8조 5천억을 걷어갔어요. 8조 5천억 걷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 5년간 국가 부채는 400조 원이 늘었습니다. 400조 원을 넘겼어요. 그럼 국가 부채가 지금 우리나라가 1000조가 넘었습니다. 국민 1인당 2천만 원씩 부채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도 재산세, 양도세 없습니다. 종부세는 당연히 없습니다. 종부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이거 종부세 폐지되어야 합니다. 예. 자, 우리 천동지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지금 종부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제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조금은 완화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과도한 그런 그 세금이 지금 매겨지고 있고 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시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문제들은 부정선거에서 기인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정선거는 사회 곳곳을
병들고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인은 헌법 전문에만 나와 있지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각성을 하시고 자각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부세, 과도한 종부세는 반드시 폐지되고 너무 이 세상이 지금 부익부, 빈익비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요. 너무 심해도. 그러다 보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패거리들, 쉽게 말해서 저놈들은 공산주의를 만들고자 그 사회를 가고자 국민들을 끊임없이 통제하는 법을 만들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선거도 과정이 전부도 투명하지 않고 조작 비밀 선거도 없습니다. 조작 사기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종부세를 비롯한 많은 악법들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고 폐기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척결해야만이, 반드시 해야만이 공산사회도 맞고 공산주의로 가는 것도 맞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와 생명과 재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함께 행동할 때만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죠. 우리 말씀하셨는데 한때 촛불도 들었고 저 역시도 한때 촛불을 들었습니다. 자, 그때 정인 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아스팔트에서 다 경험을 하고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것들 다 아스팔트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다 체험을 했거든요. 대한민국 언론은, 특히나 매일조 언론은 다 조작, 부정선거 범죄 집단의 하수인 노릇을 철저히 해왔습니다. 내가 부정선거를 약 한 7년 동안 알고 매일조 언론에서 부정선거 보도하는 사실을 못 봤습니다. 제대로 보도하는 사실을. 같은 상습 부정선거니 범죄 집단의 하수인 공범 노릇을 했고 한 패거리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메이저 언론들에서 부정선거를 방송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노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실상은 메이저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사실들을 이 앞에 계시는 또 선구자 방송 대표님이나 우리 또 아스팔트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블랙시 동지들, 애국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미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당 한 표 4월 달에 개봉됐고요. 4월 15일 날 4.15 부정선거 3주년에 맞춰서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시사를 했습니다. 자, 한교안, 민경욱, 우리 또 블랙시 동지들, 많은 또 유튜브님이 참가한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이 2명 참석한 가운데, 그 정도로 부정선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메이저 언론들, 대부분의 정치꾼들, 사법부가, 대한민국 정부마저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주권을 강탈하는데 주범입니다. 주범. 이거 못 믿는 사람들이 많는데 이것은 명백한 팩트고, 내 목을 내놓고라도, 얼굴 실명 목을 내놓고라도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것은 그게 진실이고 정의고 공이라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온갖 음의 모험 탄압 속에서 끝까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함께 다 함께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부정선거 척결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언론 말씀하시니 제가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어느 신문사 주필을 알게 돼서 그분에게 제가 썼는 종부세 고발하는 글을 몇 개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마지막 글에 공익보다 사익을 취하는 의견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고 정말 분노했습니다. 신문사, 우리나라 그래도 조금 이름 있는 신문사의 주필이라는 분이 우리 보고 종부세 폐지에 앞장서는 우리 보고 공익보다 사익을 취하는 의견에 동조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부세가 사익을 취하는 겁니까? 부당한 세금입니다.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해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신문사 주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공익보다 사익이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조중동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신문 언론 누구도 그리고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부당한 종부세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김경훈 투쟁입니다. 국회의원들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민주당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국민의 국회의원들도 이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종부세의 부당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몰표 찍었습니까? 왜 강주에 있는 강주분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찍어줬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강주 사람들조차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찍어줬고 우리 종부세 피해자 500만이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몰표 찍어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조차 종부세에 대해서 토론회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공청회조차 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 살인죄를 저질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 살인을 방관하는 살인 방조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라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네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 100% 공감하고 있고요. 지난 2월 달에 제가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이 제 고향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 종부세의 부당성에 대해서 가지고 간 자료를 싹 다 전달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 민주당 지난 그 좌파 정권에서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 나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 그걸 내가 엎을 필요는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의힘 그 재정경제위원장실에서 느꼈는 소감입니다. 전 국회의원 우리 뭐 조경태 의원도 만났고 많이 이제 만났지만은 국민의힘에서도 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자기 이제 표 계산한다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공범이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제 또다시 희망을 하나 갖는다면은 이 다음 선거 때, 내년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압승을 해서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좀 힘을 이렇게 실어서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몸을 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민주당을 지지하면 안 되고 국민의힘을 지지를 해서 내년에 의회 다수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바를 척결시키고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도록 파이팅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